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카펙 박사의 거짓의 사람들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정신분석학자인 스카펙 박사님이 여러 사례를 분석을 해서 쓴 책인데요. 제목이 거짓의 사람들인 이유는요. 인간을 병들게 하는 거짓의 존재를 밝히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마음으로는 다들 힘든 거예요. 깨진 가정, 부모로부터의 학대, 인간관계 갈등, 편견, 타인에 대한 분노, 적개심, 문화적인 어떤 인습 같은 것 때문에 다들 정신질환을 많이 앓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린 시절 기억 때문에 왜곡된 기억 때문에 힘들어한다거나 소외당하고 있거나 편견 때문에 힘든 일들 이런 거 되게 많죠. 그래서 자신이 치료했던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정신분석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나도 이랬는데 라는 것을 알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오는, 그리고 내가 타인한테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인간을 병들게 하는 거짓의 정체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보면 행복한데 거짓은 항상 두려워요. 거짓은 왜 두려울까요? 실체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무섭죠. 눈앞에 있는 것들은 무섭지가 않아요. 강박신경증,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의 원인은요, 어린 시절에 부적절한 배변 훈련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그는 자신의 배변 훈련이 어떠했는지조차 기억이 없다. 너무 그런 걸 빨리 가리게 하거나 혼내거나 이러면은 강박증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평생 가는 거죠. 내가 왜 그런지를 몰라요. 팩 선생님,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 겁니까? 어떤 환자들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하지만 아직까지 나에게 왜 세상에 선이 존재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대요. 8살짜리 내 아들의 말을 인용해보겠다. 아주 단순하고도 독특한 시각이다. 아빠, 악, evil이라는 말은 산다, live 라는 말에 철자를 거꾸로 늘어놓은 거예요. evil, live. 진짜 스펠링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렇다. 악은 삶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것은 생명력을 역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악은요, 인간의 안 또는 밖에 존재하는 생명이나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대요. 선은 그 반대래요. 선은 생명과 생명성을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 엄마이신 분들은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이고 잘 보호하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 중에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언론 뉴스에 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누군가를 증오하는 이야기, 생명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임신 때부터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은 막 성별로 나누고, 안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픈 아이 뒤에는 아픈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 생각에는 아이들을 고쳐야 한다고 판단할지 몰라도 대개 서둘러 고쳐야 할 사람들은 바로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부모 자신이다. 진짜 환자들은 부모들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은 엄마 아빠에게 많은 솔루션을 내려주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확 바뀝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아이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한다면 어떤 상처라든가 분노로 인해서 아이를 제대로 비춰볼 수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랑의 결손이 생겨요. 사랑의 구멍이 생기는 거죠. 아이는 10중 8구 그 결함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그로 말미암아 비현실적인 부정적 자아상을 갖게 된다. 예를 들면은 내가 못생겨서 나를 싫어하나 봐. 내가 공부를 못해서 싫어하나 봐. 내가 몸이 이래서 뭐가 어째서 목소리가 이상해서 이렇게 그 결함을 자기 원인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상,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온전하게 줘야지 조건적인 사랑을 주거나 내 상처로서 상처 건드릴 때마다 막 분노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악이 혐오감을 주는 이유는요, 그것이 위험한 까닭이다 라고 합니다.
악과 너무 오래 마주하게 되면 그 악은 반드시 사람을 오염시키거나 파괴시키게 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악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저 다른 길로 내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자, 악한 상황에서요, 내가 선이야, 내가 옳아라고 주장하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도망가라 라고 이분께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순순히 정신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들의 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의 난해성, 완고성, 경직성에 있다. 악한 사람들의 핵심적인 결함은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은폐와 위장을 하는 거죠. 거짓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거짓으로 포장하고 사니까 나는 죄 없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 도망가래요, 그냥. 자, 어떤 아이가요, 물건을 막 훔쳤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데리고 이 박사님이 이제 상담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훔치는 것은 되게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혹시 최근 딸인 로저를 화나게 할 만한 일이 있었을까요? 세상에 화가 났다든지 학교에 화가 났다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화가 났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부인이 모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휴가 중에 무슨 회의 때문에 이 딸이 뉴욕에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좀 탐탁치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언성을 높였대요. 예? 로저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났던가요? 그때 저희가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조금도 화를 내는 것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저는 분노를 표현하는데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것이 로저가 가진 커다란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 키우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아이들이 바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힘들 수가 있죠. 자기도 모르게 막 도둑질을 한다든가 이런 원인이 이렇게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글쎄요, 걔가 화를 내는 것 같지 않던데요. 예, 화를 잘 내는 게 건강한 관계죠.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 되는데 다 네네 하는 것들, 그 사람들 마음에 고통이 많아요. 악한 사람들은요, 자신은 고통이 없을지 몰라도 대신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대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자, 이제 어느 한 개인에게 고통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위험과 해를 가져다 주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서 말이다. 우리가 사회생활하거나 어떤 가족관계에서도 이렇게 좀 악한 사람이 있어요. 네. 나쁜 사람이 아니라 거짓의 사람들이죠. 진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악한 사람과 선한 동료가 고통을 받기도 하고요. 악한 친구가 있으면 선한 친구가 왕따를 당하거나 질투를 당해서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왜 그녀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해졌다. 책을 읽고 리포트를 쓰려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빌리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자연히 숙제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너무 외로운 거야. 너무 외롭고 애인이 떠날 때도 막 울면서 막 매달리고 집착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더 싫죠. 더 싫으니까 도망가. 연애만 하면 도망가. 사랑을 막 계속해야 돼요. 왜? 불안하니까 혼자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애정 문제까지 장애가 오는 거죠. 공부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모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가 외로워서, 근데 이 엄마도 외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엄마가 외로우니까 이 자녀에게 외로운 게 간 거죠. 악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단지 외로워서 그랬다. 하지만 외로운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담자는요, 이런 막 사랑, 애정이 부족한 사람은 막 애정을 갈구해요. 이런 상담자에게. 저는 단지 박사님이 저를 인정해주기를 원해요. 저를 인정하지조차 않으려는 치료자에게서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인정이래요. 그래서 아기가 엄마에게 얻을 수 없었던 거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바로 인정의 표시래요. 아기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너는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가치가 있단다. 그래서 그녀는 멍든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려면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바라는 것, 즉 아기에게 주는 어머니의 사랑, 아기 때나 경험할 수 있는 끊임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어야만 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보상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병든 성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줄 걸 요구한대요. 아기는 여러분 병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줄 수 있죠. 쉽죠. 근데 병든 성인을 이 박사님이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기 때 엄마 사랑을 못 받으면 이렇게 인정 욕구, 잘 보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평생 동안 헤매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갈 수도 있고 회사 상사일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은 사랑해줘, 인정해줘,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분노하고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도 힘들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신이 치유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 마음에 뭔가가 있다면 치유되기를 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치유를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 라는 말에 굉장한 힘이 있어요. 자, 이를테면요, 우리가 쓰레기 더미 속에 살다 보면요, 더러운 것에 둔감해져 버린대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아무데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환경의 영향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면은 스트레스를 막 남한테 주면서 막 사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게 잘못된지 몰라요. 너무 마음 아프죠? 자신의 고통에 둔감해지다 보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둔감해진대요. 예를 들면 상처받은 사람, 매 맞은 사람은 때리는 것에 둔감하죠. 그래서 모욕적인 대우를 받은 사람, 아주 끔찍한 일들을 겪은 사람이 이 잔인한 것에 둔감해져서 잔인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양육을 하고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치유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떤 집단이 악해지느냐? 실패한 집단이 가장 악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패를 하면요, 프라이드에 손상이 온대요. 짐승도 상처를 입으면 난폭해지고 악해진다고 합니다. 건강한 유기체라면 실패는 자기 성찰과 비판의 자극제가 될 거래요. 근데 악한 사람은요, 자기 비판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양상으로든 불가피하게 격렬하게 분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실패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실패가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격렬하게 분노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해요. 내가 지금껏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모조리 그릇된 것일 수도 있다는 뼈아픈 인정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제가 책을 항상 읽을 때마다 이런 불편함이 느껴져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려야 될 때가 옵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오거나 새로운 이론들이 들어올 때요. 자, 처음 한동안은 혼돈의 상태가 이어진다. 그쵸? 막 헷갈려요. 아, 이게 맞나? 네. 이 상태는 퍽 불편한 상태다. 그러나 그것은 개방의 상태이며 따라서 배움과 성장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고 좀 더 나은 비전을 도약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혼돈의 상태를 거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시대가 변할 때나 이념이 변할 때도 이런 걸 다 경험을 하죠. 아마 김유라 TV를 통해서 많은 책을 보시는 분은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저게 무슨 말이야. 아, 불편해. 막 보기 싫어. 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이 막 와요. 아, 내가 저거를 알아야 돼? 라는 저항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면 나는 한 단계 성장한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인문학,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런 거 좋아하니까 더 많이 공부하고
성장하려고 합니다. 오늘 끝까지 스카펙 박사님의 거짓의 사람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